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임은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의견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데이터와 논리가 옳다면 당신은 옳은 것이다. 예, 소크라테스는요, 이 말은 유튜브에서 받아온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예, 니체는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데카르트는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예, 로버트 헤그스트롬은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주가가 내재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매수하라. 예. 매수는요, 내재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보유해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네요. 예, 시장에 우리가 면역성을 갖다가 많이 길러야 되는데, 예,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이 잃어지고, 예,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자신의 이 허물을 벗기지 못하면요, 독수리가 허물을 벗기지 못하면 35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허물을 벗겨내버리면요, 또 35년을 삽니다. 그것처럼 예, 우리도 투자의 세계에서 한 번씩 예, 탈바꿈을 하고요, 그 뜀박질을 해야 됩니다. 예, 계절이 바뀌듯 우리 생각도 사고도 바꿔야 됩니다. 예,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예, 거기에 발맞추어서 예, 재빨리 뛰어나가기도 하고, 예, 고통도 받아보고, 예, 한 번 더 가슴으로 생각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할 때만 예, 미래의 개척자가 되고요, 더 나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니콜라스 다비스는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않았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차트만 보고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이 헷갈리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봐야 됩니다. 듣지도 않고요, 뉴스도 텔레비도 신문도 아예 안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성장통을 겪지 않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이 소화기에 불이 나가지고 타 들어가는 그 소화기로 끌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한 번씩 가더라고요. 좀 진부하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 자기의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투자를 잘못할 때도 있고, 매수할 때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예, 니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예, 이러한 예, 울타리를 치고요, 잘 가져가야 됩니다. 주식을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도 그렇고요, 고레가와 긴조도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워런 버핏도 60 넘어가지고 재산의 90%를 갖다가 이루었습니다. 예, 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멘탈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내겠다는 예, 그 생각을 가질 때만이 최고의 멘탈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 목표를 이루는 그 법칙이 뭐냐? 한 번 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일어나지 않으면은 또 그 자리에 머문다고요. 생각도 한 번씩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예, 매매를 잘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매매를 잘못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면 됩니다. 예, 제가 보십시오. 어제는 위험을 수용하라. 위험은 숨을 쉬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예, 보십시오. 끊임없는 노력으로 습관을 길들이면 마침내 습관이 자신을 구원한다. 예,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는 것은 마치 수익 강하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 예. 예, 지금 신고가 낼 때 주도주나 지수를 사야 됩니다. 예, 제시 리무버는요, 보십시오. 2, 3년 전에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만약 그 해당 기업이 관련하여 바람직한 일이 생겨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대개는 신고점을 찍는 순간에 매수해도 안전하다. 예, 신고가를 찍는 순간에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예, 찰리먼거는요, 투자는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좋은 말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자신만의 투자 이론과 원칙을 정하라. 예, 지금 보면,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원칙이 이론이 많이 흔들린다고요. 예,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예, 오늘도 제가 계속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우리나라가 노란 봉투 때문에 로봇가 최고 강할 것이라고, 로보티저를 굉장히 제가 강조했잖아요. 로보티저 하면서요. 예, 로보티저가 진정한 주도주 같습니다. 대세를 거스르되 굴절 지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라. 예. 예, 억망장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없이 유복한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든다. 예, 우리는 절망과 패배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의 목표는 가장 낮거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크게 오를 준비가 된 올바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주가가 바닥에서 죽으려는 것은 시간 낭비며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일이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 신고가 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예, 제가 또 보라고요. 최고의 종목은 먼저 저점을 찍는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예, 베트남 정시는요, 오늘 제가 베트남 정시를 사봤는데, 예, 7만원치를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얼마냐면 7만원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95%더라고요. 7만원치 사니까, 예, 수익률이 마이너스 75%로 마이너스 95%로 바로 찍어버립니다. 매수할 때 35%, 매도할 때 35%, 35,000원이더라고요, 수수료가. 그런데, 큰 금액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빈홀딩스 100주 하고요, 그 다음에 ETF 100주를 샀는데, 수수료가 35,000원이 바로 떼버리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떼버리더라고요. 함부로 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시험 삼아 사봤다고요. 예. 아마, 신흥국 정시에 아마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론티아에서요. 예, 베트남이요. 베트남이 지금 현재, 예, VN30 종목이 있는데요. VN30 종목이 그 시총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VN30을 사면은 ETF를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예, 베트남 증시가, 예, 지금은 8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늪이 빠지가 있다고요. 예, 늪이 빠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참,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 알죠? 피레침을 만든 사람이고,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를 만든 사람이고,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고요. 우리가 또 안경에 다초점 안경을 만든 사람이고요. 미국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 벤자민 피레침도 만들었잖아요. 이분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잘 가져가면 됩니다. 인내는 모든 문을 열어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참다운 마음의 평안은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 얻어지며, 이는 또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많은 실패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른 채 포기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 제가 포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종목은 상당히 많이 찍어주지 않습니까? 잘 갑니다. 제가 한 종목들은 다요. 예,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나자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뒤부터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다. 예,
제가 얼마나 많은 이 진리와 같은 말을 엄청나게 해놨지 않습니까? 레몬이 있으면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시린이 있으면 시린을 다 주스로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라 소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놀랄만한 특성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킨트는요, 용지 심리학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투기 대상이 명백히 가치를 상실하고 있고 확실하게 전망에 있어 보이는 다른 투자처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다. 음악도 참 좋지 않습니까? 구글은요, 세상의 정보를 조직하여 모두가 접근하고 유용하게 만들자는 구글의 사명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시장이요, 지금 현금이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거요, 뭐 과장판도 잘 바뀌고요. 저번에 정씨가 지금 현재 보면요, 가는 이유가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성장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어진다. 돈은 잠자는 동안 벌린다. 낮에 사고 팔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참, 사고 팔고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앙드레 코스톨리는 이야기하네요. 돈은 잠자는 동안 벌린다. 낮에 사고 팔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참 멋있는 말이라네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것은요, 실수는 발견의 문이다. 실수는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요. 보면, 근로소득이 우리 자본소득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근로소득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근로소득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토마 피케티는요,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온 21세기는 자산성 자산을 통한 재산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자산성 성장률을 이기지 못한다.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성장 시대에 21세기에는요, 자산성 자산을 통해 재산의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프랑스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21세기 자본에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21세기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놓지 않습니까?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가들의 부의 성장을 따라잡기 어려우므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면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 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면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고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서울이 어디냐면요, 서울은 G2랍니다. G2. 들어봤습니까? 서울은요, 우리나라 서울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크기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서울대학 교수요. 서울대학 교수 부동산, 김경민인가? 그럴 겁니다. 잠깐만요. 이분이거든요.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상당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김경민이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야, 정말 서울대 교수입니다. 예, 참 서울이 베이징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예, 그런 데에 비해서 크기가 너무너무 적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적다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적습니다. 예, 서울이 아마 서울의 크기가 아마 강원도부터 해가지고요, 천안까지인가? 아니면 평택까지인가? 이런 식으로 그 동경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그 정도로 큽니다. 서울은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좁다고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이 김경민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아마 서울대 교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참 구수하게 잘하십니다. 집을 갖다가 왜 사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십시오. 25년도는 부동산 강남만 폭등한다. 예, 이분은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를 갖다가 잘 알려준다고요. 이분도 아마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심영석 교수님도 상당히 잘합니다. 한문도 이런 놈들은요, 교수도 아예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한문도는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도 삼성전자를 5만원대 예, 추천한 사람이고 4만원대 추천한 사람입니다. 예, 이 김경민이죠. 또 김경민 교수도 서울대 도시계획과 교수네요. 예, 이분도 참 심현석 교수도 참 잘합니다. 서울에서 물론 교수님이지만은 좀 미국에서 한번 공부하고 왔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저희 보는 거 보면 전부 다 보십시오. 전부 다 이 보십시오. 우리 고종환 씨도 잘 알지 않습니까? 2040년까지 오른다고 서울이요. 무주택 1주택자들은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안한 부동산 해가지고요. 빵을 갖다가 치울 수가 없다고요. 예, 이분도 김사덕인가? 예, 김시덕이네요. 이분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예, 오늘은 부산에 오늘 또 분양을 하나 했습니다. 예, 오늘 분양 하나 했고요. 서울 아파트 이때까지 떨어진다. 이전에 넣네요. 예, 떨어질 때 하고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 주식은요, 떨어질 때 사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가져가면 됩니다. 예, 오늘 VN30이 오늘도 완전히 처참하게 주가를 폭락시키고, 폭등시키고 했거든요. 와, 이 보십시오. 엄청나게, 뭐야, 이거. 갑자기 급등락을 시켰네요. 와, 이 5분봉을 보면요.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고통을 줬습니다. 예, 어제도 고통을 엄청나게 줬다고요. 야, 이 5분봉에서 보면, 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예,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 구름을 다 치우고, 갑자기 한번 튀었다고 내려왔네요. 와. 예, 1874. 와,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예, 매물 소화를 했다고 소리입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최고로 보는 종목들이, 예, 일단, 우리나라 주식도 좋지만, VN30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데 보면요.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VN30이 현재 상태로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데도 차트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VN 차트를 보고 싶었는데, 옛날엔 여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막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거밖에, VN 차트가요. 예, 우리가 VN 지수가 보면 앞으로 100종목을 갖다가, 예, 아마 상장시킬 건데, VN30이 거의 80%, 90%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주식하고, 다우 종목하고 다요. 예, 다우가 역사적인 신고네요. 나스닥도 역사적인 신고고요. S&P도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도 사면 되지 않습니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5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날아가고 있고요. 예, 상해도 괜찮고요. 전 세계가 다 괜찮습니다. 심천도 오늘 많이 맞았네요. 예. 예, 베트남도 많이 맞았고요.
대만도 신고감에서 맞았습니다. 일본도 신고감에서 맞았네요. 예, 인도도 좀 맞았고요. 예, 브라질은 역사적인 신고지만 조금 맞았습니다. 인도도 맞고요. 전체적으로 맞기 시작하네요. 예, 영국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덱스 또 맞고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좀 올라가네요. 예, 한국 펀드는 아주 셉니다. 예, 픽스 지수도 아직까지 괜찮고요. 와, 무섭네요. 디램 가격이. 예, 오늘 이상이 환율이 참 이상합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요. 참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1396원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지금 돈을 바쳐야 돈이 한 5천억이지 않습니까? 5천억인데 이거를 현금으로 줘야 된다고요. 달러로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4,100억이라고요. 근데 이걸 다 주고 나면요, 우리나라는 부도입니다. 부도. 거의 부도 사태라고요. 부도 사태. 동아 스와프를 미국이 안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알레그레망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아그레망이죠. 아그레망이라는 말 다 알죠? 아그레망. 예, 아그레망은 지금 미국 대사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사를 아직 안 보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아그레망을 안 해줍니다. 강경합니까? 강경을 갖다 미국 대사를 보냈는데 트럼프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그레망을 안 한다고요. 예, 지금 아마 소고기 협상하고요. 쌀하고 아마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미국이 너희들 가져가라. 쌀하고 소고기를 가져가라. 관세를 해라. 안 하면은 너희들은 예, 다른 것을 뭐든지 다 뭔가 내놔야 된다고요. 그래 자동차 관세도 지금 25%잖아요. 일본은 15%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관세 협약을 못 맺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이재명이하고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완전히 틀어져가 있습니다. 완전히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장난이 아니라고요. 예, 원년이 조금 전에는 분봉선 보면 이게 잠깐만요. 분봉상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원년 환율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예, 이 원년 환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지금 원년 환율이 940 몇 원이거든요. 이 잘못됐습니다. 이 삼성증권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원년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 쳐볼까요? 환율요. 환율을 잘 봐야 됩니다. 환율요. 환율이 보면요. 지금 현재 1397원이고요. 아, 이 보십시오. 943원입니다. 943원요. 이 보시 939원인데 이 보시라고요. 야, 지금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친다는 것은 뭔가가 있습니다. 예, 뭔가가 있다고요. 뭔가 모릅니다.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이 보십시오. 위안 달러는 내려가잖아요. 이래요. 내려가잖아요. N달러는 조금 세네요. 근데 원달러가 유독 세잖아요. 유독, 이제 보십시오. 요 61선입니까? 예, 요 61선 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도 뭔가 날짜가 잘못되어 있네요. 원달러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달러만요. 지금 원달러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이상하다고요. 예, 좋은 주식을 S&P 500이나요. S&P 500 주식이나 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요, 나스닥 100 종목이라 좀 사고요. 이런 식으로 사면 됩니다. 예, 중국 주식도 좀 사고요. 일본 주식도 좀 사고요. 한국 주식도 좀 사고요. 예, 저는 한국 주식이 가장 그래도 요번에 제가 노란 봉투국 관련해가지고 가장 강조했던 종목이 AI하고 로봇이지 않습니까? AI하고 로봇밖에 제가 조선주는 손대만 좀 그렇다. 조선주하고 원전주는 제가 실패했죠. 예, 이거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이 원전주를 작살냈잖아요. 문재인처럼요. 원전주 작살냈고요. 원전주는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요. 일단 오늘이 보면 무기가 오늘 방산이 가장 세게 나왔잖아요. 방산하고요, 세게 나온 게 이 로봇하고요. 로봇이 또 주도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로봇하고 방산하고요. 예, 그 종목들,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예, 로보티즈, 하인젤 LRM입니까? 그린로봇인가? 예, 쿨로봇인가? 이런 것들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지고요. 예, 조선주는 조금 조정할 끼고요. 예, 저는 차트를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크게요. 아마 충분히 가는 종목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중요한 거는요, 가는 종목만 가고 20에서 들어오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 장은요. 예, 세계지수 봤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요, 부동산도 참 잘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이 G2입니다. G2.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본, 자, 김경민이 한 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김경민. 부동산에서요, 김경민이, 예, 김경민이가, 자, 이 방송이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그 방법론을 하니까 슈퍼사이클을 우리가 골든크로스 시점을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대충 맞춰보니까 과거 패턴이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예. 과거의 변곡점들을.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슈퍼사이클 한번 타면은 길게 타잖아요. 주식시장이야 뭐 몇 개월, 뭐 며칠 동안에 등락이 있는데, 부동산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상승장 3년에서 7년, 하락장 뭐 1년에서 3년 이렇게 되니까,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장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 서울 전체, 서울하고 강남이 슈퍼사이클을 탔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강북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슈퍼사이클 탄 게 이제 곧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꺾일 것 같진 않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제게 보험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진짜 사이클의 주기가 굉장히 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슈퍼 사이클이 이제 강남을 넘어 강북도 진입했다. 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고민이 많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단 근거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찬찬히 분석하는 책이 사실 부동산 트렌드의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이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기본적으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보면 안 되고요. 분기별로 최소한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거래량을 2024년 1분기부터 쭉 보면은 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어요. 사실은 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강남부터 가격이 오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정체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강북이 약간 좀 시차를 조금 두고 늦게 상승하지만은 결국 누적 상승률을 맞춰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가격의 격차는 있으나 장기간에 거쳐서 봤을 때 누적 상승률은 거의 동일해요. 강남이 폭등했다고 강남만 계속 폭등하는 게 아니고 강북이 늦게 발동이 걸린 것이라고 좀 판단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은 신규 주택자의 경우에 LTV 70%면은 6억 3천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6억까지 받고 자기 돈 3천만 원은 더 내면 돼요.
그러니까 6억 이하 물량이 사실 서울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주택은 사실은 단지별로 보면은 지금 다 상승했어요. 예. 근데 중가주택,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라고 하면은 과거에 9억, 분들이 기억이 그게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벼락거지 된 걸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고요. 예. 그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파이낸스를 일으켜요. 사도면은 본인 친구한테 빌리든 누구한테 빌리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부가 이 대출과 관련된 또는 집가가 관련 이나 뭐 이런 걸 더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구칠 정책에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은 거기서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LH가 토지를 정리한 다음에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분양하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약간 국회하더라고요. 예.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LH가 다 토지를 깔끔하게 하고 LH 브랜드도 분양하러 하는 걸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LH가 그 토지를 깔끔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민간이 적정하게 짓는 거를 그 모니터링 한 다음에 가격을 20% 30% 디스카운트 된 거를 민간 브랜드를 분양하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 예. 다만 위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안에 제대로 된 위치가 서리풀 지구하고 수서역 지구 접근성으로 재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집값 잡는다는 건 단순히 공급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서울 또는 더 큰 스케일 전 대서울이라고 부르는데 대서울 차원에서 우리가 공간 혁신 어떻게 하고 교통 혁신 어떻게 하면서 업무집을 어디에 만들 건지 고민을 해요. 절대 이게 위험자산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아닌 것이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간격이 넓어진 것이지,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상승한다는 전 개인적으로 절반이 9억 이하라는 얘기예요. 노원, 도봉, 성북구 가장 큰 주택단지가 있는 데거든요. 거긴 25평이 6억이에요. 따라서 지금 강북권에서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했지만 나머지 시간을 보면 나요. 2027년 2020%라고 봤어요. 데와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크게 10억, 15억 받고 할 때는 포트폴리오 100원 차원에서 지난 시기 우리가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거를 깨는 차원에서라도 여기를 주식시장 활성화시키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 내년 말씀 주셨는데요. 자, 저도 사실 부동산은 정책이 8알이다. 뭐 정말 동의하는 문구고 저도 여러 곳인데서 많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들어서는 정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선거는 뭐 또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지금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년에 지선이 있다. 지선 전에는 세금과 관련된 고강도 규제 그리고 기타 부동산 시장을 확 억누르는 규제는 지선 뒤로 미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공급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수 있는 대안들 또는 대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올 것 같다. 거긴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교수님 모셨을 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좀 안 좋다고 느끼죠. 느낀다는 건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지금 서울만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하고 지방은 원래 달랐고 앞으로도 다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하는 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융시장 쪽이고 공간시장 쪽은 아까 서울, 뉴욕, 동경 이런 데 부동산 흐름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가 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거의 G2예요. 글로벌 G2 도시가 가격이 떨어진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서울시가 강남이 가끔 높은 건 높으나 그거는 이제 슈퍼스타 단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열애 5억짜리가 같은 상승률을 10억이 돼요. 서울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공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교통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간 거리가 멀더라도 힙지로라고 하는 곳 갔다 왔는데 교수님은 익선 만들어지는 것도 동시에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피스 교외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예,
서울이 아마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은요,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예. 아마 충분히 우리나라가 부동산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예, 공급 대책 이후 서울 집값 다시 꿈틀. 집을 못 만들잖아요. 예, 또 이런 거 들어보라고요. 저도 이 방송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서울 비싼 집만 떠올라 사라진 순환매 중저가 찬다. 근데 저는 지금 시황을 보니까 이번에 지수 특히 보니까 매물대랑 호가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일부 지역으로 좀 수요가 넘어가기는 평당가 계산기는 제가 쓰기 쉽게 해서 이건 무료 이런 가양 쪽이죠. 예,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이요. 매도 연락 자체가 없네요. 두인님. 못 본 척 해야겠다. 못 봤습니다. 뭐라 그랬지? 옥정 매도 내놨는데, 옥정이 진짜 안타깝죠. 이기 신도시에서 제일 실패한 곳. 참고로 하나 얘기가 나와서 신도시. 저번 방송에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공개로 제가 얘기해도. 예, 이 부동산 방송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요. 부동산이 아마 주식보다는 더 메리트가 더 많거든요. 예, 종목들 한번 볼까요? 또요. 종목은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예, 하이닉스가 오늘, 와, 이거야. 하이닉스는 안 빠졌네요. 하나의 오르죠. 날라갔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괜찮네요.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주로 카카오가 날라갔고요. 예, 카카오가 날라갔고, 예, SK스퀘어가 가장 세게 나가네요. SK스퀘어, 로템이 신고가를 냈네요.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로템이 신고가를 냈네요. 예, 로템이 방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철도도 하지 않습니까? 로템은 우리나라 철도 안 만듭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안 만들고요. 저쪽에 다른 나라 철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수지가 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건 별로 많이 안 빠지고 있네요. 조선중공업도 역사적인 신고겠죠. 야, 가는 놈만 갑니다. 가는 놈만요. 가는 놈만 갑니다. 가는 놈만. 예. 주도주만 갑니다. 주도주만 가는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사지 못하면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예, 그런 종목 사면 되지 않습니까? CJ도 가장 세고요. 레인보우가 결국 30만 넘었었네요. 와, 제가 레인보우 했는데, 로보티저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로보티저가요. 로보티저가 제가 가장 강하다고 로보티저를 사자고 계속 이야기했죠. 로보티저를 이런 데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데서 로보티저를 사자. 예, 요번에는 아마 로봇이 나가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로봇을 가장 강조했잖아요. 가장 강조했을 겁니다. 노란 봉투법 때문에 그렇죠. 노란 봉투법의 가장 수혜자가 로봇이라고요. 예, 로봇이 오늘 마각을 드러냈고요. 예, 지금 S&P 500 하고요. 예, 일본 주식 하고요. 베트남 주식 하고 S&P 500 하고요. 예, 이런 종목을 위주로 사고요. 예, 방산도 좀 그렇지만은 레인보우라든지 이런 레인보우보다는 로보티저가 더 강하죠. 로보티저가 나가겠죠. 하하, 제가 이런 데서 참 매일매일 제가 레인보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안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이, 안 간 종목이 뭡니까? 두산 NPDT밖에 거의 실패 안 했잖아요. 두산 NPDT하고 원전 관련 종목들요. 원전 관련 종목, 한국전력하고 이 두 종목만 거의 실패하고 나머지 종목은 거의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선주는 아직까지 살아있을 끼고요. 조선주는 살아있고, 예, 조선주도 이기 나와야 됩니다. 이기 나와야 끝나거든요. 예, 1인기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된다고. 급등 나오면 또 죽이고 또 나가고 또 1파, 2파, 3파 나가네요. 레인보우가요. 조선도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레인보우가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좋은 주식도 좋지만은 좋은 부동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부동산요. 예, 좋은 부동산도 사야 됩니다. 예, 요번에 부동산이 못 사면요, 영원히 못 삽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옛날 파이가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가 12억 했거든요. 2년 전에요. 지금 40억 합니다. 얼마 올랐죠? 18억이 올랐다고요. 2년 만에요.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12억 하던기 2년 만에 40억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한번 가기 시작하잖아요. 7년, 8년 갑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만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부동산이 다 가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미국이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니까 부동산에 대출을 더 많이 해줍니다. 너희들 부동산을 사라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요를 억제한다고요. 미국은 돈을 더 대줍니다. 너희들 사라고. 사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사지 마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댐에다가 이 물을 이래 막 뿌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을요. 유동성을 이래 뿌리는데, 이 댐을 갖다가 아무리 쌓아 보십시오. 여기다가요. 아무리 쌓아 보라고요. 댐을 갖다가 쌓아 보라고요. 이렇게요. 아무리 쌓아 보십시오. 더 이상 쏠 수가 없다고요. 자, 물은요, 물을 갖다가 아무리 엄청나게 주지 않습니까? 댐을 갖다가 아무리 강화시켜 보십시오. 만약에 소양강댐이 있다 칩시다. 이게요. 그럼 요 소양강댐에다가, 예, 아무리 앞에다가, 강하게 댐을 만들고요. 또 위에 한번 조금 씌워보면 뭐 합니까? 요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때려 부어 보십시오.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지금도 또 재난지원금이 또 2차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또 나오고 나면요, 지금 식당 같은 데 보면 다 15,000원 하거든요. 15,000원, 만원 합니다. 옛날에 9,000원 하는 데는 전부 다 그렇고요. 야, 냉면을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예, 3번 줄을 하니까 없더라고요. 라면 한 그릇 밖에 성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국물을 다 마셔버렸네요. 예, 보면은 지금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요번에도 또 풀릴 거라고요. 요번에도 풀리고 나면요, 예,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거 비례해가지고요,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이래 가버리거든요.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조금 전에 김경민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이나, 예, 동경이나, 예, 상해나, 예, 이런 데는 집값이 안 빠집니다. 2013년도 이후에 동경 집값이 안 빠졌다고 합니다. 예, 잃어버린 20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1인 가구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39%입니다. 2인 가구 합치면요, 2인 가구가 약 20%입니까? 예, 1인 가구가 39%, 예, 2인 가구가 20%입니다. 약 60%입니까? 60%가 지금 1, 2인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이요. 서울의 가구 수가 보면요, 가구에 1인 가구가 39%, 2인 가구가, 예, 약 20%입니다. 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서울은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약 6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은 또 재건축을 못 합니다. 재건축 못하는 거 이유를 다 알죠? 초과이익 함수제라든지, 예, 이 3천만원, 5천만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2분의 1을 아마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요. 만약에 1억이 돈을 번다. 그러면 5천만원, 이렇게 세금을 때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짓는다. 한강변이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사는 사람한테 이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배정한답니다. 누가 이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하죠.
아예 수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집이 계속 모자랍니다. 이 보라고요. 조금 전에 한번 볼까요? 2040년도까지 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정한 교수입니까? 고정한이죠, 고정한요.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고정한. 이 뭐라고요? 2040년도까지는 서울 오른다. 무주택자들을 이렇게 하셔야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고정한 원장이요. 2040년까지 서울이 오릅니다. 이 보라고요. 26년부터 지옥이 됩니다. 집값은 폭발하는 이유. 이 보라고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요. 장난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김기호인은 엄청나게 부정농자거든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부정농자입니다. 부정농자들이 지금 보면요, 누구냐면요, 한문도거든요, 한문도. 이 사람만 지금 부정농자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약 팔아먹는 놈이라고요. 마약 팔아먹는 사람이라고요. 마약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 말대로 안 됩니다. 한문도, 라이트하우스, 이 사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송을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전세 100%가 떨어집니다. 부동산 대폭락.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런 방송을 좋아하면은 안 됩니다. 주식도 보십시오. 긍정론자의 방송을 들어야 되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지금 보십시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주택자다, 1주택자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 방송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물이 늘었는데 상수폭이 더 가팔라진 이유. 매물이 있으면요, 늘어나는 이유가 뜨거든요. 어제 방송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요,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은 나중 되면요, 거지가 됩니다. 거지. 부동산은, 주식은 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은 항상 못 팔지 않습니까? 환율이 2,000원까지 간다 그러네요. 이지생 작가가요. 참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이보라고요. 환율이 2,000원. 참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도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요. 이지생이. 이분도요. 주로 제가 이 방송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주로 생각이 우파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들요. 다들 전부 다 우파. 내년부터는 돈이 있어도 내 집 말은 못합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이제는 AI가 이 집을 산지 안 산지 다 구별해낸다고요. 주식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안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팔면 됩니다. 그냥. 주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부동산 시장 곧 뭔가 나올 것 같다. 부산도 아주 좋아집니다. 29년부터 주목하라. 한국 1위 도시가 부산이 된다.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이 보라고 참, 이 전세 대출을 갖다가 이제 50%밖에 안 해주니까 앞으로 참 저도 걱정됩니다. 부산 상승장에 가면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 여기가 롯데캐슬이네요. 롯데캐슬. 주복 3총사 중에 대장 라인이죠. 여기에 70층짜리 건물 올라옵니다. 요 앞에요. 서울 집값 앞으로 진짜 무서울 것입니다. 이 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잘 모르는데요. 부동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서울, 부산도 지금 12주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은 몇 주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역대급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야, 또 원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러네요. 참 주식을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부동산을 한번 사면 안 팔면 되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안 팔면 됩니다. 안 팔면 된다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에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정상내는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유세를 합니다.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년인가 살고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줍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권이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요. 그거는 진짜 잘못됐죠. 법이 잘못됐죠. 상호주의 원칙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중국인한테 우리나라 잘해주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잘해주죠. 집 사는데 잘해주죠. 포기할 수 없는, 삼성이 여기를 보면요, 이재용이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요, 자기 부친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공급 대책이라 쓰고 수요 억제책이라고 이른다. 저는 요 타일에 대해서 요번에 한번 시험을 쳐봤네요. 힘들더라고요. 4시간 40분 만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다 22장 깔고요. 여기다가 이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다 알거든요. 제가요. 이 줄눈 넣고 여기 103짜리 넉장 자르고요. 이렇게 다 자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다 주고 요 줄눈 가지고 요 평행자 가지고 싹 구별을 맞춥니다. 100분의 1로요. 이 규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든 게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 싹 쓸어냅니다. 치마켓이 중국에 또 넘어간다네요. 이 뭡니까? 치마켓이 중국에 넘어간다네요. 참 희한합니다. 치마켓이 중국에 넘어가네요. 지금 홈플러스를 지금 인수할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홈플러스가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편향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이라고 박근혜 탄핵이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 노조를 갖다가 운행하니까 아무도 홈플러스를 인수를 못합니다.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이보라고요. 또 이분 누구죠? 이분이 김민민입니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보라고요. 이재명 깜짝 부동산 정책 발표, 내년부터 집값 무서울 겁니다. 참요, 보십시오. 이래 놓네요. S&P 500도 나스닥도 필요 없다. 남는 금액으로 ETF를 옮겨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막 흔들리기 때문에 ETF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임대사업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돼 있는 사람은요, 마치고 나면 세무서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엄청나게 묻습니다. 정부 대책이 최대 피해자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 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이 많이 됐네요. AI 로봇 이 주식을 월급날마다 산다. 지금은 AI를 사야 됩니다. AI. 제가 AI를 사자고 그랬잖아요. 중국 주식도 AI를 사자고 했잖아요.
트럼프 반도체 의약품도 250% 관세네요. 아, 이보라고요. 반도체 의약품도 250%, 철강, 파생상품 확대.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세 협정이 똑바로 안 맺어졌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쌀하고 소고기하고 원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트럼프가 튀어나갔답니다. 예. 예, 이 정도 보면은, 예, 알아듣겠죠? 예,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요. 예, 부동산도 사야 되고요. 주식도 사야 됩니다. 주식도 좋은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 금요일이니까 오늘 부동산 위주로 이야기만 했고요. 차트는 뭐,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봐가지고요. 오늘도 주로 부동산 위주로 했고요.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보자고요. 이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갖다 이기지 못한다고요. 예,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면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민주당은요. 예,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면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갖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데요. 예, 하여튼 관심 종목은 잘 가져가십시오. 예, 다음 주도 계속 로봇이 가락률이 크고요. 안 팔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ETF를 사고요. 일본 ETF, 베트남 ETF, 중국 ETF, 미국 ETF, 한국 ETF를 사고요. 로봇 관련 종목을 좀 사고요. 방산도 사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좀 사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예, 주로 주식은 4시 넘어서 6시경에 사십시오. 자, 주식은요, 장후반에 사는 게 편합니다. 예, 아니면 짱대 음봉이 나올 때 그걸 사야 됩니다. 그 힘든다고요, 짱대 음봉을.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